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도둑 중에 최악의 도둑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도둑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휴대전화, 이놈은 시간도둑 중에 최강입니다. 그리고 요즘 넘쳐나는 유튜브와 SNS, 안 보면 허전하지요. 고전적인 시간도둑인 텔레비전까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못 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다시 뛰려면 쉴 때 확실하게 쉬어야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지요. 잠시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끄고 온전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식 전문가들이 말하는 제대로 쉬는 법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쉰다. 적극적인 쉼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때로 일하는 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쉬는 법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 쉼을 방해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도 하고요. 일이 많아서 또 일한 다음 쉬려고, 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슬슬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쉬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용민 라이브 볼륨을 한 단계 줄이고 눈은 감고 머리를 비운 다음 아날로그 감성에 몸을 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때때로 손에서 일을 놓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잠시 일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보면 자신의 삶의 조화로운 균형이 어떻게 깨져 있는지 분명히 보인다. 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는 말에서 디지털 디톡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휴가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휴대전화를 끌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도 혹시나 연락 올 때가 있을까봐 전화를 들고 다니죠.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집에서는 휴대전화 알림음을 무음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화 거는 쪽은 애가 많이 타겠지만요. 휴가 때 전화하는 분들, 쉴 때 전화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불편함도 안 드린다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림음을 무음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8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열, 치열 이런 말이 있죠. 오늘 2부 책의 맛 특집으로 이독치열, 더위를 독서로 읽는다. 네, 그래요.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청치열, 더위를 청취로 읽는다. 네, 김용민 라이브가 선사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뭘 준비했다면서요? 네, 시 낭송을 준비했는데요. 낭송해 보겠습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나쁜 여자라고 하지 마. 용서 못해. 아니, 이 노래는 아내의 유혹, 석석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드라마 돌아온 아내의 유혹 오디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디션에 도전하는 연기자들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미는 시네리 역할에 도전하신다고요? 민소희, 네가 감히 천하에 시네리를 건드려? 두고 봐. 네. 민소희 사퇴하세요.
네, 오디션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풍채가 있는 분이 오셨네요. 어떤 역할 도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 역할에 도전하겠습니다. 시엄마가 사실상 며느리 구은재한테 말하는 부분입니다. 고은재가 아니라 이은재예요. 네, 어서 대사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재밌냐? 내가 혼나니까 재밌냐? 그렇게 재밌으면 사실상 입장권 끊고보지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신 분은 점 찍고 돌아온 민소희 씨를 똑 닮은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에 점 찍고 돌아온 만소입니다. 네, 준비한 대사 해주시죠. 정교빈, 시내리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네, 가장 유력한 주인공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디션 결과는 4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특집 오늘의 뉴스는 다정도 병인양이요. 네, 어제부터 특집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름방학 특집 김용민의 큰 그림. 자, 오늘의 주제는 다정도 병인양이요. 네, 그렇습니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병인양이요. 네, 사랑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상반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지정사건, 세기의 이혼 소송, 위자료의 모든 것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할 세 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창석 씨도 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앞에 꽁트에서 민소희가 아니라 만소희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자, 모든 분야의 전문가, 센 언니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직원 직설을 날리는 이언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연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오늘 이연경 방송위원까지 모시고 풍족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네, 저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제가 얘네들은 이제 싸서 불렀고 이연경 위원님은 어떻게 나오셨는지. 예. 오늘 주제가 치정 이혼 위자료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실패 담당이어서 아, 그래요. 오. 인생의 어두우면 실패 이런 거 좀 유경험자로. 네, 알겠습니다. 이혼도 실패하셨다고. 아, 예. 이혼도 아직 실패해서 아직 그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네. 이혼에 실패했다는 워딩은 처음 듣네요. 결혼에 실패했단 말은 들었습니다만 네. 이혼에 네. 실패했단 말. 날마다 이혼을 꿈꾸고 계세요. 예. 그래야지 이혼을 꿈꾸고 있는가? 예. 아,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아주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치정 사건 이야기들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귀를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상반기를 뒤흔든 사건, 치정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홍콩에서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치정 살인 사건으로 시작했다라고 아, 그래요? 하는 것입니다. 오, 예전에 그 프랑스 68 혁명. 네, 그것도 사실은 여자 기숙사 네.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프랑스에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엄숙주의적인 그런 체제가 좀 남아 있었죠. 네, 드골 그래서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실상은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도전인데 네,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계기는 또 기숙사 못 들어가게 한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홍콩 대규모 시위, 홍콩 민주화 운동은 20대 치정 살인 사건에서 비롯됐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바둑에서 보면은 완생, 미생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네. 완생은 이제 독립된 두 집을 내면 음. 네, 포위를 당해도 죽지 않죠. 바둑돌들이. 네네. 근데 미생은 이제 아직 살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그래서 뭐 만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홍콩, 대만이 아직 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관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네. 네, 한조 관계 이런 표현은 아직 잘 쓰지 않습니다. 조는 조선. 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 대 국가라기보다는 좀 특수한 관계로 음. 바라보면서 남북 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중국 대만 관계에 대해서 보통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양안 관계. 그렇죠. 양안이라고 표현을 또 합니다. 네. 그리고 홍콩하고 중국은 과연 진짜 한 나라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 뭐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요? 네. 지난해 2월 17일 시점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대만 타이페이의 한 여관에서 홍콩인인 한 사람이 여행 중이던 여자친구를 치정 문제로 살해를 했어요. 오호. 그리고 이제 유기를 풀밭에다가 시신을 유기한 다음에 홍콩으로 달아나 버렸거든요. 음. 대만 경찰에서 당연히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추적을 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홍콩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홍콩 경찰이 맡아서 일단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범행과 시신 유기 장소 다 자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인범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행 지역인 대만으로 송환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홍콩 당국이 합법적으로 이 범인을 대만으로 보내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속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속지주의 네, 알죠? 형법에서 이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홍콩의 형법인데 속지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원정 출산을 또 떠올리면 됩니다. 미국에서 출산하면 그렇죠. 그 출산된 아이가 바로 미국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홍콩 형법상에 따르면 예. 홍콩 내부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만 형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범인은 대만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을 대만으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만과 뭐 홍콩이라든가 이쪽이 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일단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 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이제 홍콩 입법회에서 준비를 하는데 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자, 이 관계는 지금까지는 홍콩과 대만의 관계였어요. 네. 근데 홍콩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러네요. 홍콩에 와 있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 송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영국의 어떤 영국령 생활을 했던 홍콩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 인사를 중국으로 뺏기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탄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예. 이렇게 시위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행정장관,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견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홍콩의 행정장관은 그 앞으로 이거 보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위대들이 거기에 수긍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고 네, 네, 또 이거는 이 사건 하나뿐만 아니라 홍콩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네. 하는 문제. 그래서 홍콩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좀 같은 나라 안 하고 싶다. 이런 심리가 또 있는 거죠. 네. 네. 97년까지인가가 영국령이었는데 네. 홍콩이 중국한테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중국 대 홍콩이 아니라 홍콩 대 대만의 사건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덩이의 크기를 보면 홍콩이나 대만이 중국의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되죠. 예.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삼국지 수준입니다. 네, 그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죠. 일단은 그 홍콩 같은 경우는 97년에 중국에서 이제 반환이 됐는데 중국에 네. 반환이 됐는데 예. 2047년까지 사법 자율권을 보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47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시 이제 뭐 조약을 맺든지 다시 이제 협약을 해야겠죠. 일단은 반환 받을 때 2047년까지를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 50년 동안은 이제 홍콩이 영국 속지주의를 하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리하게 강행하면은 홍콩 국민들, 홍콩 국민들이라고 표현하나요? 주민들 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홍콩 시위는 20대 치정 사건이 불러온 나비 효과였다. 오창석 평론가도 이 뉴스를 같이 뽑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뭐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일단은 당연히 이제 인도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류 샤오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중국의 옥에서 죽었어요. 감옥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네. 홍콩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사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캐리람 행정장관이 선출이 될 때도 네. 친중국 인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장관이 나서서 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중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형편이니까 지금 보류하겠다는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홍콩 같은 수준의 자유를 중국 국민은 누릴 수 없는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누리고 싶을 텐데 아직까지는 중국 공산당이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天安문 사건 이후로는 뭐 더더욱 통제는 강화되고 있고 뭐 천안문이란 말 자체를
그 검색을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하잖아요. 네, 예. 다 막아놨고 사실은 이제 지금 정도 됐을 때는天安門 사건을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天安門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바꿔 부르기 시작을 했죠. 이미.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라붙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 자체를 삭제시키기 위해서 그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중국 정부에서 인터넷 검열 부서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뭐 사실은 이제 유학을 나갔거나 이런 중국인들을 많이 알고 하겠지만 또 유학을 나가는 중국인들은 공산당의 간부의 자식들이거나 네. 또는 힘이 많은 사람들만 나갈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 깨어 있다 하더라도 또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중국 공산당에서 예. 체제 유지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네. 홍콩을 중국으로 깊이 흡수하지 않는 전략을 펼 것입니다. 오. 홍콩은 그대로 놔두고 예. 자유롭게 있어라. 네. 대신에 좀 분리해놓고 예. 굉장히 연방적인 네. 혹은 연합에 가까운. 네. 왜냐하면 홍콩이라는 그 곳이 민주화 특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불길이 민주화의 불길이 중국으로 번질 수도 있다. 네, 번지지 못하게 하는. 예, 못하게 하려면은 이제 차라리 홍콩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지 않고 네. 남의 나라처럼 지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홍콩 같은 그 자유가 보장된 그런 연방도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잘 이렇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설득력 있다고 합시다. 김수민 씨. 그러면 속보인다고 할 것 같아요. 나하고 관계가 몇 년인데. 시진핑 주석이 망신을 아이, 당합니다. 어? 안 됩니다. 예. 우리 그런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참. 김용민 씨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악화될까 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참. 친중 정서는 뭐 유온해 보입니다. 홍콩에서 말이죠. 네. 이런 치정 사건들은 되게 이제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실체가 규명이 됐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치정 사건들이 미궁에 빠지는 경우 종종 있죠? 김수민 평론가. 네, 대표적인 사건이 동탄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 네. 화성시 동탄 한 원룸에서 피의자죠, 살인범이죠. 살인범이 이제 A 씨, B 씨라고 합시다. 피해자를 예, A 씨, B 씨를 찌른 뒤에 달아났는데요. 어. 흉기를 휘두르면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A 씨는 숨지고요. A 씨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B 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두 피해자는 연인 사이고요. 그렇다면 이 흉기를 휘두른 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숨진 여성 A 씨와 예. 과거의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텐데요. 네. 범행 전날에 네. 이 사람이 SNS에 이별의 아픈 심경을 토로하는 그런 인용글, 이미지를 아주 많이 게시를 합니다. 아, 지금 저 살인 사건 용의자가. 네, 아. 법정 스님의 사진, 또 시절 인연이라는 그 제목의 어록을 올리면서 이별의 고통을 누가 봐도 우회적으로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이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이 살인범의 도주 경로를 파악을 못했어요. 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놓쳐버리게 되죠. 네. 사실 경찰이 이렇게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네. 경찰로 군복무를 했었는데요. 그래요. 그 저 전투 네. 경찰이었나? 네네. 예, 그래서 예. 모 파출소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서울에서 도주한 사람들은 꼭 네. 강원도로 아, 갑니다.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저희도 경보가 떨어지는 거죠, 일종의. 예. 그러면은 이제 요소 거점마다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그 용의 차량을 발견하기 위해서 네. 대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저희가 서 있는 데를 다 비껴가지고 네, 다른 데서 이제 경찰들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예. 저희 파출소 앞을 지나간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왜 놓쳤어? 네. 네, 근데 그 질책이 가지 당연히. 근데 파출소 앞으로 가면 좀 예. 그럴만한 게 예. 파출소 앞에서 거점 근무를 서지는 않거든요. 경찰들이. 그렇긴 하죠. 등잔빛이 어두운 거네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그걸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도주 경로를 또 놓쳤던 그런 기억이 또 이번 사건에 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돼서 공개 수배에 힘입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결국에는 이 살인범을 체포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이 사람이 차량 내부에서 주위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흉기를 꺼내고 네. 경찰을 위협을 한 다음에 자해를 했어요. 어허. 아,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복부와 가슴을 찌릅니다. 오. 예. 그러면서 나중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 차량 안에서 숨져버렸어요. 어이구 세상에. 이것은 이제 자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당연히 그 범행의 동기는 미궁인 채로 종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뭐 남들이 추측하기로 치정살인이 겠거니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치정 사건이 사실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일도 정말 우연히 알려지게 되는 경우도 상당해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 제가 다룰 사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A 씨라고 해두겠습니다. A 씨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네. 이 A 씨라는 여성이 경북의 한 휴대전화 제조 공장에서 D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친구 비슷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저 CD 이러지 말고 네네. 그 이제 가명으로 해서 네. 오창석, 아, 이현경 네. 안 됩니까? 치정 그것은- 살인인데 제 이름을 김용민 박지희로 이렇게 해봅니까? 좋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예. 진짜요? 예. 이거는 좀 너무 파격적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자 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았었는데요. 근데 함께 사는 동안에 자신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A 씨가 네네. 아이를 D 씨가 넘어뜨려서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예. 그리고 몇 가지 사실들을 더 알게 되면서 이 D 씨에 대해서 격분을 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D 씨가 원룸으로 나갔을 때 자기 집으로 갔을 때 이제 찾아가서 살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살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의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더 있었고요. 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살인을 저지른 A 씨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살해를 저지른 A 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부부와 네. 그 부부 여성의 남동생 이렇게 세 명이서 음. 살인에 가담을 한 것이죠. 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예. 알고 봤더니 예. A 씨, D 씨가 제가 친구라고 했잖아요. 네. D 씨를 이제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이를 넘어뜨려서 다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네. 자기 남편인 B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기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남편은 왜 그럼 이 살인에 가담을 했느냐? 예. 불륜 관계였지만 사이가 벌어져 버렸고요. 예, 예. 그러면서 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배우자가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냥 합세함으로써 그 불륜 관계를 모두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또 조력자로 참가를 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1의 치정살인 사건이 벌어졌고요. 근데 이것은 진짜 그 관계된 사람들이 다 가담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 입을 닫아버리면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 있는 거였죠. 예, 예. 그런데 이 여성 피의자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에게 네. 이 사건을 우연히 털어놓으면서 어허허. 전모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세 명 다 감옥 갔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또 다른 연인, 네. 또 다른 새로운 연인에게 그 얘기를 흘리면서 음. 결국에는 세상에 비밀이 없다라는 네. 것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엔 비밀이 없고요. 또 범죄는 영원히 지켜질 수가 없어요. 예, 진실 앞에서 모두가 이 오만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 위기의 커플들, 위기의 부부들. 이현경 방송위원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저도 이 사건을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네. 여긴 친구긴 한데 같은 공장에 일하는 언니 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같은 집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온 여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룸에 가서 살게 되면서 네. 사실 별일 아니었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 그 아이한테 뭐 일부러 넘어뜨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랬는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었는데 노래 두 곡이 생각났어요. 예, 예, 예. 하나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친구들끼리나 친한 사람들끼리 취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이게 여기도 비슷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 유기하고 은닉한 수법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는. 예, 예, 예.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네. 고무통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허허. 이렇게 은닉한 아주 잔인한 사건이었는데 네. 그거는 닫을 수 있었지만 술 취했을 때 진담이 나오는 건 잠글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밝혀진 사건을 보고 네.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잔인한 일들이 많고 사실 실제로 뭐 살인 사건이나 폭력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들도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 네, 지인들. 예, 면식범들이 훨씬 많다라는 네. 사실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네. 그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행이나 살인이 벌어지는 이유 단 한 가지로 단정짓기 어렵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현경 위원이 조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부부간의 폭행이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는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치정. 그러니까 치정. 말하자면 뭐 외도라든지 외도를 의심해서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네.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가정폭력. 근데 이 치정과 가정폭력이 분리되지 않고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하나는 제 주변에서도 흔히 보는데 부부 사이가 사랑 때문에 싸울 것 같지만 많은 경우 돈 때문에 그렇죠. 서로 마음이 네.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돈이 꼭 크다기보다는 작은 돈 때문에도 싸움이 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직장에 매이지 않은 지가 꽤 됐는데 프리랜서로 네. 그 벌이가 달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많이 벌어온 달은요. 예.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이에요. 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많이 벌어왔는데도 천국이 아닌 가정도 많잖아요. 아, 그래요? 예, 거기보다 맞습니다. 훨씬 낫죠. 그렇죠. 아주 행복하신 이제 것 같아요. 재벌가들도 그렇잖아요. 네. 저 같으면은 방송에서 네. 많이 벌어오나 적게 벌어오나 늘 아내는 저한테 잘해준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방송에서. 근데 김용민 공영 방송에서. 네. 공영 방송에서. 네, 근데 지금 지상파 많이 방송에서. 예. 많이 벌어올 때는 잘해준다 네. 이런 말씀을. 김용민 씨가 방송에서 가정 일을 얘기하실 때 거짓말을 잘 못하세요. 되게 정직하십니다. 예. 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런 일로 한번 부부싸움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치정을 의심하지 않아서. 의심하지 않아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김용민 진행자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농담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너무 하시네요. 많이 하셨어요. 네, 좀 조절해서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단어법. 진담인 경우만 진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농담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다 농담입니다. 포지티브 방식. 그렇습니다. 네. 예. 최근에 고유정 사건들처럼 부부간의 살인이나 폭행이 있다는 경우가 많은데 네. 피해자가 남편인지 아내인지에 따라 동기가 좀 바뀝니다. 그래요. 예, 남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로는 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이른바 의처증. 예,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은 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극단적 이제 폭행이 벌어져서 이제 다툼이 극단적으로 가면서 폭행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치정 문제랑 가정 폭력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의 경우는 아내를 살해할 때 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네. 극단적으로 폭발을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할 때는 가정 폭력에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적으로. 예.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 때 벌어지는 일들은 주로 우발적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꽃이 필 때 겨우 내내 온도가 저장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쌓인 온도가 일정 이상 돼야지 꽃이 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두 사람의 감정이 계속 쌓이다가 폭발되어서 우발적으로 같이 사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부부 관계가 끝나도 치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최근에 등촌동에 전처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부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의심과 폭행이 계속됐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떨어져 있으니까 감정이 쌓입니다. 전처의 차량에다가 GPS를 부착해서, 부착해가지고 예. 계획범죄를 저질렀어요. 계획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아빠의 폭력과 그동안 시달린 것에 폭발해서 네.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살인자라고 부른다든지 아빠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가 처벌받아 좋으니까 아빠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한 사건이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계획적으로 GPS를 부착하고 계속 이사를 다니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범죄를 준비하고 살인을 저지른 그런 일이었잖아요. 이렇게 이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치정 사건의 경우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가정은 뭐 한마디로 지옥이었겠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품의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부부의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네. 경우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유한 가정보다는 네. 예,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에 네.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폭행이나 혹은 살인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그 아이도 살해하고 본인도 죽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도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네, IPV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의 폭력이나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살인 사건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위자료, 양육비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요. 생계형 그 살인 사고 났을 때는 정말 우리가 사회가 다 몸살을 알아요. 네. 슬퍼가지고 사회 안전망이 이제 구축되면은 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사리를 갖게 된다. 이건 참 가정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예.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많이 바뀐 건데 네. 사실 가장들이 아이와 자기의 아내를 한 사람의 인격이나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결정을 본인이 내려야겠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 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특집 다정도 병인 양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자, 오창석 평론가 세기의 이혼 소송 찾아왔다고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에는요, 한 13개의 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9개국이 이슬람에 몰려 있습니다. 그 이슬람 왕국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들 나라의 특징은 모두 산유국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왕실은 대체적으로 음. 돈이 많겠죠. 거기는 생수보다 기름이 더 싸요. 예, 실제 그래요. 아, 실제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돈이 뭐 어느 정도 많다 뭐 이런 거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돈 때문에 싸운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슬람 국가의 특징입니다. 일단 좀 이슬람 왕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슬람 왕국 가운데 가장 독특한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입니다. 그래요. 네, 아랍에미리트 연합인데 7개 왕국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에미리트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에미르. 네. 이 에미르란 뜻이 왕국의 통치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에미르. 그러니까 각각의 에미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1971년 건국을 했는데 대통령은 아부다비에 있는 에미르가 맞고요. 총리는 이제 두바이의 에미르가 맡아왔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지역 분권입니다. 네네. 권력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눠서 쭉 해왔고요. 예. 그리고 아부다비는 전체 영토의 87%를 차지하고 오,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체 산유량의 95%를 생산한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토나 산유량이나 압도적인 거죠. 아부다비가. 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두바이인데요. 이 두바이를 통치하는 왕실이 알 막툼 가문입니다. 지금부터 이름이 좀 긴데 네. 알 막툼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알 막툼 가문은 4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조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 알 막툼 가문의 수장이 또 있습니다. 수장이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부통령이자 총리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입니다. 네. 일단 알 막툼으로 끝나긴 하는데 짧게 줄여서 모하메드 총리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이 모하메드 총리가 이혼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네. 일단 여기는 일부 다처제니까 네. 6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젊은 하야 빈트 알 후세인 공주, 왕비라고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공주가 두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출을 했어요. 네, 탈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네. 이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도 이슬람 왕국이 좀 특징이 있는데 네. 남자가 이혼을 하려면은 네. 그냥 아내에게 절연을 선언하는 것. 음. 나 이혼할게. 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메신저 방식이죠. 네. 딱 보내면 끝이에요. 문자로 보내도 됩니까? 네. 문자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성이 만약에 이혼하려면은 남편의 동의를 못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법원에 가서 청원한 뒤에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야, 이거 뭐 성평등이 멀어 보이네요. 여기는 이 나라는.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없죠. 남녀 네, 관계에서는 네. 적어도. 예, 예. 압도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그 공주가 영국에도 자기의 이제 저택도 있고 그리고 외교관의 도움을 받아서 갈 때 456억을 같이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뭐 재산 때문에 이렇게 소송에 휘말렸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공주가 탈출하기 전에 또 다른 왕비가 먼저 탈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잡혔대요. 예. 그리고 탈출 시다가 잡히고 또 탈출하다 또 잡히고 막 이런
그래요? 근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은 이 나라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자신은 의과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이고, 중학생 수준의 교육밖에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더 많이 공부할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하고. 네, 근데 사실 이게 단적인 사례지 공부 말고도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나라에서 왕비건 돈이 많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연관됐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래도 이 알막툼 가문에서 네. 뒤쫓으려고 하고 더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막툼 가문 측에서는 영국인 경호원과 바람이 나서 나간 거 아니냐? 라는 역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 탈출한 왕비의 망신을 주는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표하려는 뭐 네. 그런 의도인데 예.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 현재 추측이고요. 네. 이 다만 탈출한 공주가 요르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과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질까봐 그 탈출한 공주는 또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요르단이 아닌 영국을 택한 이유가 요르단으로 가면은 너무나도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렇죠. 두 나라의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 그래서 영국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 남편은 자신의 SNS에 시 같은 걸 올렸어요. 시를 올렸어요. 공식 홈페이지 같은 곳에 예. 아랍어와 영어로 올렸는데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 연인이여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네. 당신의 죽음 같은 침묵이 나를 지쳐 떨어지게 했다네. 이렇게 하면서 당신에겐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없네. 나는 이제 당신의 생사에 관심 없어라는 구절. 생사에 관심 없어. 이건 조금 무서운 이거 단어죠.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첫 번째 공주가 탈출을 할 때 유튜브에 영상을 남겼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죽었거나 매우 나쁜 상황에 처했다. 어릴 때부터 도망치거나 이 가문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지는 경우를 난 너무나도 많이 봤다. 라는 영상을 남겼습니다. 의도적이네. 당신의 생사에 관심 없어. 네, 이 이건 한마디가.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참 슬퍼요. 아직도 21세기에 어떠한 나라는 이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성별을 나눠서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이런 협박성의 시를 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바람을 났다라고 해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프고 그래서 아내가 안타깝습니다. 예. 그 외교 관계 때문에 요르단에 안 간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영국에 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예. 아무래도 우리에게 다 전해지지 않은 내용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랍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홍상수 감독 이야기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상수 감독.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수빈 평론가가 논문을 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논문이 그래요. 머릿속에만 있어가지고 네. 말과 글로 잘 나오지 않는 각주도 달아야 됩니다. 네, 각주를 제가 못 따라서 예. 표절에 걸릴 것 같아요. 6개 단어가 연속해서 똑같으면 표절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예. 얘기를 풀겠습니다. 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 네.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그 관계가 연인 관계가 됐는데 네.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여성과의 네. 그 송중기 송혜교 씨 전 부부하고 좀 반대 사례인데 네. 예, 송중기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 조정을 하면서 합의 이혼을 해낸 그런 그렇습니다.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홍상수 감독은 많이 다른 사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이 이혼 과정을 보면은 네. 이혼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거든요. 이것을 그렇죠. 거쳐야 되는데 조정 전치주의라고 흔히 얘기를 법조계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뭐 강제 조정 결정을 이 조정의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조정이 성립되면은 이제 이 합의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조정 가름 결정이라고 해서 완전 성립은 아닌데 일단 가름 결정을 내리고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때 법정으로 가는 이 절차가 또 있습니다. 또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프랑스하고 제가 좀 대조를 해보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사회 연대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팍스. 그래서 이제 혈연이라든지 혼인이 아니고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동거 가족도 이제 인정해 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거 가족 사이에 이제 탄생한
네. 어린이의 경우는 또 이제 교육을 또 그렇죠. 보장해주는. 네. 근데 이 계약을 깨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둘 중에 한쪽이 그냥 관청에 가서 깨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나머지 한 사람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아, 이게-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아니, 아, 탐나세요? 아니 걱정돼서 걱정돼서 프랑스 가자고 하면 프랑스를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한국은 법정까지 가기 전에도 이런 조정 절차들을 두게 돼 있고, 그렇죠. 자, 법정에 갔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네. 여기서 바로 유책주의 그리고 파탄주의라는 네. 것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 주변에도 중년 남성들이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유책주의, 네. 파탄주의. 예. 쉽게 얘기하면 유책주의는 이혼의 어떤 그 계기가 되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면 네. 네 책임인데 왜 네가 이혼을 청구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각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반대편 배우자가 청구를 하면 네.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게 바로 유책주의고 파탄주의는 객관적으로 이 부부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어. 유지되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의 법정은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네. 홍상수 감독은 그 유책주의에 근거해서 홍상수 감독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으니까요. 네. 예. 유책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96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유책주의에 손을 들어줬고요. 나중에 2015년에 새로운 계기가 열립니다.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해줘야 되는 그 상황이 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판사들이 13명이잖아요. 대법관들이. 네. 대법관들이 결국에 이걸로 이제 표대결에 들어갔는데 7대 6으로 유책주의가 한 표 차이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7대 6이라는 의미는 대법원장이 막판에 결정이 안 내려지고 있네. 내 한 표를 얹음으로써 표결을 끝내겠다. 네. 당시 대법원장 2015년 누구였습니까? 양승태.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국에 유책주의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유지되는 이상은 홍상수 감독은 진다. 네. 본인이 그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측이 아주 지배적이었었고요. 모 재벌 회장이 그 아내에게 이혼하자 네. 이렇게 제안했지만 아내는 그럴 생각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은 유책주의에 의해서 네. 기각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새롭게 좀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네. 과거의 그 사례들, 해외 사례들만 봐도 1907년에 스위스가 파탄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로 퍼져나가고요. 네. 미국은 이제 연방국이라서 주별로 좀 제도가 다를 수 있는데 네. 1969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서 또 그 여러 주로 확산이 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1987년부터 제한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주로 여성이 예를 들면 남성이 불륜을 저질러서 여성이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을 청구하면은 이제 남성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혼을 시켜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유도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유책주의에 분명히 있었어요. 보통 남성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평등이 예전보다 진척이 됐고 네. 이러다가 잘못하면 여성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남성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부 관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잘못을 더 했든 간에 이것은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면은 헤어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그래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고 네. 한편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여성들이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 또 여성이 아니라 남성일지라도 어떤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이런 여론이 있는 거죠. 이현경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이게 유책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얘기가 굉장히 화제였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첫 번째는 이 안에는 보통 이제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나눌 때 복수심에 의해서 이혼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그 뭐 이혼 소송, 이혼 조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홍상수 감독의 아내의 경우에는 돌아올 걸 믿고 있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이런 제대- 경우에는 제대로 먹이시네. 예, 밖에서 볼 때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예. 새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네. 그런데 이 아내는 아직 파탄이 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요. 본인에게는 예. 네. 말씀 그 재벌 회장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물론 그 의도와 아주 마음의 심중은 제가 알 수 없으나 아직까지는 무언가 잘못한 사람이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한다. 이거를 들어준다는 게 저는 이제 한 여성으로 감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약간 거꾸로 파탄주의의 편을 좀 들자면 네. 만약에 진짜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일단은 이혼을 해놓고 나중에 돌아오면 다시 결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외로 네. 그 이혼이 이제 그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네네. 네. 그 수기 절차에 의외로 4주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혼을 소송을 신청을 했지만 4주 동안 생각해보는 그 수기 절차 동안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법적인 테두리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수민 평론가가 네. 그 제작진에게 진행자와 출연자 사이에 파탄주의가 네. 필요하다, 도입이 필요하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된다. 네. 아랍 국가의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랍 국가의 제도. 진행자가 이제 네. 출연자에게 절연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 캐스팅이 정리가 되는 이런. 메신저로 네, 그렇습니다. 메신저로. 전화는 안 해도. 네. 김수민 씨 수고했어. 이거 하나 보내면서. 예. 이게 김용민주의가 예. 있을 수 있어요. 예.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사이에 용민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용민주의는 뭐냐? 예. 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네. 파탄주의를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유책주의를 주장하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로남불 비슷한 것이죠. 예, 네. 지멋대로주의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미세 뉴스 보세 한 분 또 모시고 하니까 훨씬 더 우리가 분위기가 밝아졌고 내용도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은 뭐뭐다, 땡땡이다.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자, 먼저 김수민 평론가. 결혼은 이혼이다. 결혼은 이혼이다. 네. 왜요? 맺어지는 것은 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고 하죠. 아, 그래. 저 정도면 이혼 한번 해보신 분의 멘트 아닙니까? 아니 저 약간 약 올리듯이 얘기하는 것이 안 해본 자의 오만함이 읽혀지는. 아, 네. 아니, 저긴 자, 근데 저는 인간관계의 양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유책주의에 의해서 한 번은 이혼 당했고 파탄주의에 의해서 또 한 번 이혼 당한 사람의 그런 소견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없는 사람. 네, 자 오창석 평론가 네, 저는 뭐 바람을 담아서 결혼은 일단 한 번은 해보자. 한 번은 해보자. 예, 한 번은 알겠습니다. 이현경 위원 네, 결혼은 디테일이다. 디테일이다. 예. 아, 왜요? 아주 중대한 사유 때문에 실제로 이혼에 속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양말 뒤집어 벗는 거, 네. 칫솔 어떻게 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서 그게 쌓여가지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서 네. 결혼은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것의 전쟁이다. 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정말 생활의 지혜가 묻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현경 위원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네. 예. 자,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뵐 텐데, 자, 안녕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 네, 김광진의 편지 띄워드리면서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